단 하루 만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화도 회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텔러 지니지니입니다. 1388년, 470년 역사를 이어온 고려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조의 기틀이 남아 있었지만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죠. 정말 드라마틱한 시기죠. 당시 고려는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횡포에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새롭게 떠오른 명나라와 저물어가는 원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던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해 여름 압록강 한복판 위화도에서 들려온 회군, 군사를 돌림이라는 소식은 개경, 고려의 수도를 통째로 뒤흔들었잖아요.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은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운명의 날, 이성계 장군이 왜 말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씨앗이 되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철령위 사건입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보낸 통보 말이죠. 철령 이북의 땅은 원래 원나라 땅이었으니 이제 명이 다스리겠다는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토 주권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사건이었죠. 당시 실권자였던 최영 장군의 분노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최영은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무장이었으니 외교적 협상보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겠죠. 맞습니다. 최영은 요동을 공격해서 명나라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고 주장합니다. 우왕 역시 이를 전격 수용하죠.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실전 경험이 가장 풍부했던 이성계는 이 작전이 불가능한 미션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른바 사불가론이죠.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역천이다. 둘째, 여름철 농번기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셋째, 온 나라 군사가 북쪽으로 가면 왜구가 침입할 것이다. 넷째, 장마철이라 활의 악교가 풀리고 전염병이 돌 것이다. 지금 들어봐도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에요. 특히 장마철에 군사를 움직이는 건 보급 면에서도 최악이었을 텐데 최영 장군은 왜 끝까지 밀어붙인 걸까요? 이 기록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최영은 군사적 판단보다 정치적 결단을 우선시했습니다. 명나라의 기세를 꺾지 않으면 고려의 미래가 없다고 본 것이죠. 결국 이성계는 떠밀리듯 요동 정벌군의 우군 보통사가 되어 압록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388년 5월 위화도에 도착하죠. 위화도는 압록강 하류의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하필 도착했을 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집니다. 강물은 불어나고 병사들은 굶주리며 병들어갔죠. 이성계는 다시 상소를 올리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조건 진격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이성계 장군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겠네요. 그대로 강을 건너면 명나라 대군과 수중전을 치러야 하고 안 건너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성계는 결단을 내립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개경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성계가 회군하자마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회군은 쿠데타의 시작이었지만 형식적으로는 간신 최영을 제거하고 왕실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개경으로 진격해 최영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를 유배 보낸 뒤 처형하죠. 하지만 우왕은 여전히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아주 신중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왕위를 찬탈하기보다는 전국 주도권을 먼저 가져오는 방식을 택했네요. 최영이 제거된 뒤 고려 조정은 사실상 이성계의 손아귀에 들어갔지만 그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4년 동안 이성계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정치가로 변모합니다. 조준, 정도전 같은 신진 4대부, 유학을 공부한 새로운 관리층과 손을 잡고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전법을 단행하죠.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뿌리째 뽑아버린 겁니다. 사실 고려가 무너진 건 위화도 회군 때문만이 아니라고 봐요. 이미 고려는 내부적으로 한계에 도달해 있었잖아요. 사찰들은 엄청난 땅을 소유하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냈고 백성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어서 유랑민이 됐으니까요. 결국 위화도 회군은 이미 무너져가던 고려라는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린 마지막 결정타였던 셈이네요. 그 빈자리에 새로운 설계도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정도전과 신진 사대부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성계의 무력과 정도전의 사상이 만난 지점, 거기가 바로 조선의 출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정몽주와의 대립, 그리고 왕씨 일가에 대한 숙청까지 피바람이 불었죠. 이성계 본인도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평생 고려의 장수로 살며 전장을 누볐는데 자신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되었으니까요. 위화도에서의 발길질 한 번이 500년 조선의 시작이었다니 소름 돋네요. 저는 위화도 회군을 보면서 리더의 현실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낍니다. 명분만 내세워 죽음의 길로 내모는 리더 최영과 현실을 직시하고 방향을 튼 리더 이성계의 차이가 역사를 바꾼 거잖아요. 자, 이제 고려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며 이미 마음속에 새로운 나라를 그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회군 이후 개경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한 천재 전략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설계한 브레인, 그 사람 말이죠? 맞습니다. 이성계가 칼을 휘둘렀다면 붓으로 조선의 모든 시스템을 만든 괴물 같은 인물. 하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인 인물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과연 그 잔혹한 권력 투쟁의 서막은 어떻게 열렸을까요?